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한 직후에 당사자 중에 하나인 검찰의 수장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문 총장은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 중인 법안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는 법안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반발은 불가피했으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 총장의 반발이 패스트트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권과 청와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 최근 여야 사당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입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작동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이런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총장은 경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을 경찰에 독점적으로 주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문 총장은 올바른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호하길 희망한다며 향후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과 에콰도르 등을 방문해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그동안 문무일 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시각차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고 힘을 받자 작심하고 법률안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조직 내부의 입장 등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의 발언 배경을 최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사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직접적으로는 경찰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나 수사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지난해 3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키자 직접 내용을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문 총장이 대신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엔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대검 관계자가 관련 법안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검이 뭘 하고 있었느냐는 기류가 많다며 이를 총장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입니다. 청와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고 한국당은 짤막하게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 이기주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조직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게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이 조직 논리를 버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총장의 정치 관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문 총장이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건 신중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매우 미흡했음을 노출한 것이라며 정부 역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 등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일단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앞서 저희가 뉴스룸 시작하면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문 총장은 국회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한 관련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 역시 검찰 수장의 반박 입장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해외 출장 중인데 지금 총장은 입장을 낸 게 이례적으로 보이죠. 직접 입장을 낸 배경이 뭔지 또 아무튼 이 문제 자세히 취재를 했죠. 그 내용부터 좀 전해줄까요? 네, 일단 문 총장의 상황을 보면 오늘 급히 입장을 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 총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기 전에 오만과 에콰도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출장을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것을 우려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검찰권이 축소되고 그리고 지휘관계였던 경찰과 동등하게 서는 내용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서 해외에서 기자단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을 한 겁니다. 예. 자, 서둘러 입장을 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 이건 이제 검사들의 반감이 크다. 그래서 총장이 일단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 내부, 특히 간부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발하거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 과정이라든가 법안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다기보다 검찰이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했던 한 간부가 이 검찰 내부망에 설명 자료를 올리면서 검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검찰권이 축소가 되고 또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말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과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예. 자, 총장이 입장을 낸 만큼 검찰이 후속 움직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도 당연히 있겠네요. 네, 사실 청와대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한 주축이기 때문에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서 그동안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 총장의 이번 발언으로 이 검찰이 조직적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 총장은 오는 9일에 귀국할 예정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귀국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김선미 기자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검찰 취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이게 나와서 예. 좀 술렁거렸습니다. 예. 예,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예. 이것도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 정권에서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예. 정면으로 반대한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패스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정안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이렇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중에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 검찰의 권한을 좀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그만큼 강화하는 것.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이 되는데요.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혐의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묶어두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대폭 줄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축소한다는 것. 예.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기존 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아예 삭제됩니다. 개정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도 주도록 한 겁니다. 예. 원래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지휘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면 사건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개정안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녹화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부인해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점이 중요한 부분은요. 앞으로는 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 검찰로서는 사실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 총장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도 결국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것.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면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공수처도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아까 오후에. 예. 근데 그건 이제 여러 군데 취재해 본 결과 그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바로 늘 문제가 되었던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 왔는데 그게 약해졌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왜 그런지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문 총장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적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찰에 그걸 다 줬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검 관계자에게 추가 설명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도 국내 정보 수집을 폐지했고 검찰도 정보 수집을 안 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있다. 예. 이런 권한이 조정되지 않고 1차적 수사권까지 주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독점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혹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예.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도 혹시 문제를 제기했나요? 일단 대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지적한 건 아니고 예. 법안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문 총장이 여기에 반대 입장을 낸 건 아까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 11월에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직접 나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검찰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현대 민주 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거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예, 지금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것이 일단 법안 아닙니다. 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제 그 수정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법으로 통과된 건 아니어서요. 예.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문 총장의 반대 입장을 들은 후에도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제한한다. 이런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문 총장은 입장을 내면서 어제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요. 예.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검찰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부안 또 여당안에 이렇게 반대를 하면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되게 얘기가 됐던 것이 혹시 뭐 거취 표명이 또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뭐 실제로 그런 예도 있었고 예. 이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거취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대검 관계자에게 이 문무일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일단 사태와 연관짓는 건 무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2달 남짓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어, 석 달 가까이라고. 석 달 볼 수 가까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짧긴 짧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근데 조정안이나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 논란과 검찰총장들의 입장을 이가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입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총장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당초 이뤄진 검경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때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전원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과 함께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방안대로 조정이 이뤄지면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기 어렵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의 메시지도 그동안 이어져온 내부의 반발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온도차는 예상대로 큽니다. 검찰은 여전히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권력 독점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현행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거나 앞으로 경찰권 견제가 안 된다는 총장의 말에 대부분 검사들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재판에 가면 피의자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경찰 조서 역시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경찰은 큰 불만 없다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충실한 안이 만들어졌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으니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되길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검찰의 강압조사나 밤샘 조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2번씩 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을 동시에 쥐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보경찰의 기관 출입 금지 등 자체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